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 IT 자막권 주식 PD 고성입니다. 자, 오늘 요즘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물류센터, 또 웨하우스, 이 부분도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물류센터 쪽이나 웨하우스는 특히 이제 WMS, 웨하우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 예전부터 있었던 것도 있지만 차세대 WMS가 어떻게 물류센터의 DX를 이루는지 이런 얘기들을 어떤 식으로 과연 하는 건지, 과거 무엇이 다른 건지 이런 얘기들을 인포코리아의 최성만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 부장님, 제가 네. 1월 보니까 인포에 조인하기 전에 실제로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물류센터에서 13년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그러면 어떤 관리자로서 일을 하게 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물류센터 운영 담당을 했었습니다. 야, 13년 굉장히 오래됐는데, 네. 물류센터에서, 전 물류센터 한 번도 일을 안 해봤거든요, 전혀. 네. 물류센터에서, 네. 거기서 일하는 것에 가장 큰, 재미는 뭐지만 좋은 점? 뭐가 매력적이에요? 물류센터에서 일해보시니까, 14년간 일해보시니까. 어떤 점이, 매력적인 거니까 이거 계속 이론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네. 네. 글쎄요, 사실 이제 본업이 물류 이제 업무였기도 했지만, 네. 사실 이제 저는 그 시스템 쪽을 이제 먼저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물류센터 시스템을 담당을 했었는데, 네.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물류에 대한 이런 프로세스, 이제 제품이 입고가 돼서 고객에게 출고되는 이런 흐름들이 좀 그냥 매력적으로 좀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서 좀 더 프로세스를 좀 더 효율화하려고 하는 노력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저한테는 이제 좀 비전이 있어 보여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모든 분야가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네.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모든 분야가. 네, 맞습니다. 물류센터는 네. 10년 전에 비해서 네. 어떤 지금 가장 큰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물류센터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현장에 자동화 설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자, 저도 이제 고객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그런 자동화 설비들과 보유하고 계시는 기존의 WMS와의 연동 문제가 좀 많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슈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최근에 많은 물류센터에서 변화를 느끼고 계신 그런 점입니다. 근데 물류센터에서 그냥 큰 물류센터에서 계속 잘 있으시다가 네. 왜 인포코리아에 왜 조인하신 거예요? 네. 저는 이제 물류센터에 있을 때는 실제 이제 인포 WMS를 사용한 건 아니고요. 네. 다른 제품을 썼는데 그러니까 지인을 통해서 이제 인포 WMS를 좀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흥미를 가지고 좀 공부를 해보니까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고 기반, 시작에 대한 그런 어떤 이 WMS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너무 좋아서 이거 좋은 건 좀 널리 알려야겠다. 예, 이런 좀 어떻게 나름대로의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인포에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월급 안 받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네. 이거를 우리가 한번 실제로 네. 인포의 WMS가 네. 기존의 WMS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을 ERP로도 하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관리를요. 네. 네. 과연 그럼 뭐가 다르길래 네. 이렇게 사명감까지 가질 정도가 됐는지 네, 네. 한번 발표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인포코리아 WMS 솔루션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성만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왜 차세대의 WMS를 도입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주제인 왜 차세대의 WMS를 도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지금 물류센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국내 택배 시장은 2019년 대비 2020년 약 20%의 고도 성장을 달성하였고
2021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성장의 이면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주문들, 고객의 높은 서비스 기대치에 의한 복잡성 증가, 3PL 시장의 치열한 경쟁과 물류센터 대형화, 부정확한 재고 관리에 의한 배송 오류, 노동력 부족 등의 물류센터가 매일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3PL이라는데 3PL 시장. 네? 네. 3PL이라는 게 뭐예요? 네, 3PL은 쉽게 설명드리면 서드 파트 로지스틱스라고 실제로 이제 자체적으로 물류센터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들이 3PL 물류 업무를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이제 아웃소싱을 주는 물류센터 아웃소싱을 하는 회사구나.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나갈 때도 진출할 때 거기다가 물류센터 짓기에는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그죠? 네. 그래도 많은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거 이용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다른 나라 할 때. 네. 네. 네, 다음은 물류센터 관리자들이 느끼는 업무상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은 저희 인포코리아가 고객 상담과 설문을 통해 수집한 물류센터 관리자들이 느끼시는 업무상의 어려움인데요. 이 중에 몇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살펴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내용이 신규 화주사를 유치할 때마다 WMS를 개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다수의 담당자들이 계셨습니다. 자, 저게요. 네. 신규 화주사라는 거, 화주사를 왜 신규 화주사 생길 때마다 왜 WS를 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신규 화주사의 산업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예, 이제 기존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산업 분야라고 하면은 이제 푸드 비버리지 분야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하이테크 분야도 있을 것이고, 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분야별로 이제 같은 그런 구성을 집어넣기에는 이제 좀 무리가 있고, 그리고 화주사마다 고객도 달라지기 때문에 고객이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WMS도 그에 맞게끔 약간 커스터마이징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제 포함하는 이제 WMS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셔서 이제 유치하실 때마다 이제 개발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신 거죠. 네. 근데 저는 어느 특정 기업의 물류센터라면 네. 어떤 그 기업은 다 업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확장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은 별로 지금 요 대답을 해주신 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3PL? 3PL 담당자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네네. 네. 자체 WMS, 그러니까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뭐 지금 이제 새로 WMS를 보통 한 평균 10년 정도 사용을 하거든요. 이제 그때 그 주기에 따라서 이제 WMS 개발을 하시거나 패키지 WMS를 도입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직 WMS 솔루션이 없어서 재고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한 풀필먼트 비즈니스에 대한 다양한 옵션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는 아직 WMS 솔루션이 없거나 기존의 오래된 WMS를 사용하고 계셔서 겪는 어려움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MS를 도입했는데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담당자분도 계신데, 저도 현업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 보면 과연 우리 물류센터의 처리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WMS가 이제 알려주면 좋겠다고 이제 생각만 했었던 부분. 그러니까 뭔가 딱 우리 물류센터에 우리가 얼마나 커버할 수 있는지, 좀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맞습니다. 추석 때 우리가 과연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맞습니다. 이런 것이 잘 정량화가 안 되는구나, 그런 것들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물류센터는 그냥 감으로 인력 배치를 이제 해주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정례화가 돼야 된다. 예, 데이터화가 돼야 된다. 네. 그 말은 지금 현재 그것이 뭐 물류센터에 각 공정이나 아니면 더 프로세스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정량화를 우리가 계산해 보려면 뭔가 데이터가 잘 축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굉장히 양질의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지만 그걸로 뭔가 우리가 뭐가 해볼 수 있잖아요. 시뮬레이션을. 맞습니다. 그런 것이 쉽지가 않나 보죠. 현재 체제로서는.
지금 현재 체제로는 이제 그 데이터 모든 그 물류센터에서 발생하는 그런 모든 액티비티들을 데이터화 시키지 못한 뭐 ERP 그리고 또는 이제 오래된 WMS가 많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그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모든 그런 프로세스들을 정례화 시키지 못한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제조 공정에서는 네. 공장에서는 지금 보면 이제 MES가 있기 전에는 네? 그 제대로 된 사람 그 라인에서 네. 공정이 제대로 이제 디지털화가 안 됐잖아요. 네.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요.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물류센터에는 이제 일하는 근로자분들께서 네. 바삐 이제 물건을 뭐 싸고 뭐 하고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거를 하고 나서 그걸 또 나중에 또 찬찬하게 네. 자기가 했던 것을 정리하거나 네네. 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현장의 작업과 그 전산 데이터의 흐름이 달리 그러니까요. 가는 회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물건이 이동이 됐는데 전산에는 남아있는 경우 이제 다른 작업자가 전산에 있으니까 그 자리에 가면 네. 재고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걸 사실 또 관리자가 네. 그걸 또 일일이 또 뭐 이게 자기 수기로 뭐 체크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관리자가. 맞습니다. 관리자가 예.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작업자가 바로바로 시스템에 그 데이터를 인풋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네. 뭔가 그런 것에 새로운 뭔가 어떤 그런 문제를 네. 인포가 그런 문제를 뭔가 해결하나 보죠? 지금 말씀하신 이런 문제들을? 맞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까 뭐 궁금하네. 네네. 네. 그리고 물류 비용 절감에 대한 압박은 이제 물류센터 관리자라면 누구나 겪는 어려움이자 중요한 퍼포먼스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내재화의 필요성은 최근에 그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그 WMS, 그러니까 물류 서비스는 그 아까 말씀드린 물류 서비스 제공 업체에 외주를 주더라도 WMS는 자체적으로 보유하자는 목소리가 그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요?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에도 많은 물류센터들은 작업자의 경험에 의존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었던 한 물류센터에서는 재고 관리자를 제외하고 작업자들이 제품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 작업자가 휴가를 가거나 이제 잠시 자리를 비우면 제품을 못 찾아서 출고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께 아니 다른 작업자들에게 재고 관리 업무를 배우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그 재고 담당자분이 본인 업무를 다른 직원분한테 안 알려준다고 합니다. 아, 네. 네. 결국 그래서 이 회사는 WMS를 도입을 해서 그 지금은 이제 누구나 쉽게 재고를 찾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아직도 많은 물류센터에서는 수작업이 많고 여전히 작업자들에게 작업 지시가 구두로 전달되고 또 구두로 전달된 작업 지시가 제대로 수행이 되느냐, 또 그거는 그 보시는 것처럼 어떤 작업부터 해야 한다고 했지? 라고 구두로 전달받은 작업을 잊어버리는 그런 네.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공장에서 네. MES가 도입되기 전에 네. 상황이랑 유사하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공장도 MES 도입되기 전에 파트가 어딘지 전혀 뭐 안 돼 있거든요. 관리가 네. 전혀. 네, 네. 유사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결국 이제 지금 제조업 중에서 MES를 안 쓰는 뭐 회사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지금 뭐 이런 식의 네. 지금 옛날 올드한 이런 WMS가 아니라 진짜 그 작업자들의 어떤 프로세스나 어떤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화되고 네. 다 모든 것이 다 정량화되는 네. 그런 WMS가 이제 결국 그 나오겠네요, 결국. 그런 시대가 되겠네요. 네네. 그런 WMS가 예, 나왔고요. 네, 이제 네. 그런 WMS가 이제 시장에서 이제 점유율이 이제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요. 네. 우리 뭐 자세하게 이제 인포의 기능을 얘기하기 전에 네. 지금 이제 왼쪽에 네. 저런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현재 있는 거의 모든 회사들이 이렇게 쓰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인포의 어프로치는 네. 그러면 뭡니까?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인포의 어프로치는? 인포의 어프로치는 그 그러니까 작업의 그 실행 기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잠시 그 대화를 나눴지만 작업자가 현장에 작업을 하는 것과 시스템을 이제 분리하는 게 아니라 작업과 시스템의 데이터 인풋을 같이 동시에 하는, 예. 그래서 그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그 WMS에 입력이 되고, 그리고 작업도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것처럼 구두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네. 작업자들에게 지급된 각각의 그런 모바일 장비들을 이용해서 그런 각각의 작업을 자동으로 할당하면 좀 약간 투명성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프로치로 저희 인포 WMS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에 네. 보면 저 여자분 있잖아요, 사진. 네, 네, 네. 저 여자분이 뭐 이렇게 헤드셋 같은 거 끼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WMS 시스템 인포에 네. WMS 시스템이 네. 그 저 작업자한테 네. 자, 뭐 저기 3번 뭐를 픽업하세요? 네. 하면 저 여자가 픽업한 다음에 네, 픽업했습니다. 어? 네. 하면 그다음 또 작업을 또 알려주고 뭐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업자가 나중에 왼쪽은 네. 작업자 지가 직관적으로 지가 한 다음에 네, 네. 나중에 뭐 어디다가 기록을 하든지 말든지. 네네. 근데 이거는 항상 작업을 할 때 네. 작업자하고 시스템이랑 WMS 시스템이랑 같이 협업하듯이 맞습니다. 같이 한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어... 예.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해당 작업이 이제 그 완료되기 전에 그 다음 작업을 이제 모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해당 작업을 다 완료해야만 그 다음 작업을 알려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WMS 시스템은 네. 전체 공정이나 이걸 왜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개별 작업자들이 그걸 다 알기는 쉽지 않잖아요. 거시적인 관점을.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시스템은 그런 관점에서 다 일을 다 시킬 수 있겠네요. 효율적으로. 맞습니다. 배치시키고. 그래서, 네네. 작업자가 현장에서 이제 고민할 필요 없이 시스템이 결정할 것들은 결정하고 이제 작업자한테 그 지시를 하고요. 작업자는 이제 지시 받은 대로만 이제 작업을 하면 되는. 그리고 이제 제가 지시해서 각 단계별로 네. 그것이 클리어가 되면 네. 뭐 이 헤드셋에서 클리어 됐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저 PDF 같은 걸로 네. 딱 누르든지 네. 이렇게 하는 맞습니다. 거겠네요. 맞습니다. 네. 자, 되게 아이디어란 어떤 방법인데 네. 그러려면 이게 가능하려면 사전에 네. 그 WMS에 네. 기존의 어떤 작업 프로세스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뭔가 거기다가 다 잘 집어넣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포는 그동안에 축적된 그 산업별 특성화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카테고리화 시켜서 각 산업별로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를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만큼 이제 그 해당하는 베스트 프랙티스에 의한 구성들, 전략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어서 고객들에게 좀 더 빠르게 배포할 수 있고 예, 고객이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 이렇게 되면 아까 실행 기반이라고 했나? 네. 이게 모든 작업자의 네. 뭔가 행위나 네. 모든 것 작업자 자체가 자연스럽게 시스템에서 디지털화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네. 아주 정확하게. 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것이 뭐 여기 시스템에 WMS에 뭐 AI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네. AI가 있다면 네. 나중에 그걸 분석해가지고 네. 뭔가 또 다른 새로운 어떤 좋은 방안, 시뮬레이션의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또 제시하거나 네. 이렇게도 갈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기능도 말씀하신 기능도 가능합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저번에 오늘 이 차세대 WMS랑 결국은 말씀 들어보니까 요새 MS, 네. MS 고도화된 MS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처럼 그것이 제조 공정을 그렇게 MS가 다 그렇게 하듯이 네. 이것도 지금 물류센터에 네. 물류센터의 작업자들의 네. 암묵적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프로세스를 다 디지털화 시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 작업자들의 경험을 패키지 WMS에 적용시켰다고 예, 그러니까 물류센터의 MS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어떻게 네, 그렇게 MS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떤 심플하게, 그죠? 네네. 지금부터는 차세대 WMS로 가기 위한 가장 필수적이고 진보된 기능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빠른 설정을 통한 배포 그리고 실행 중심의 WMS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처럼 급변하는 시대에서의 기업 경쟁은 결국 기업들의 속도 경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바뀌는 고객의 니즈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객을 어떻게 만족시킬까를 위해서
기업들은 차세대 WMS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 뭐 앵커처럼 얘기할 필요 없고요. 네. 이게 뭐 KBS 뉴스도 아닌데, 네. 주장님, 이게 뭐예요? 오른쪽에 이게 뭐예요? 이 지금 영상이. 오른쪽에 보고 계신 화면은 어. 그 물류센터에서 이제 물류 그 웨이브 플래너라는 이제 그 포지션이 있는데 네. 고객의 주문을 받은 이제 웨이브 플래너가 자, 웨이브 플래너가 뭐예요? 네. 쉽게 말해줘요. 예, 고객의 주문을 어? 현장에 작업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내리는 사람. 예. 오케이. 그러니까 네. 고객이 주문이 오면 네. 그 주문을 현장 작업자들이 뭔가 그거를 수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수행 프로세스네. 네, 맞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고객의 그런 복잡한 그런 다양한 그런 주문들을 웨이브 플래너가 그룹핑을 해서 예, 현장에 작업 지시를 이제 내리게 됩니다. 네. 그럼 저렇게 된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이제 그 웨이브 플래너 시스템에 한 거에 따라 가지고 네. 아까 PDA건 네. 아니면 헤드셋이건 네. 해가지고 시스템을 같이 일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오케이.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차세대 WMS는 모니터링 강화 기능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작업자의 네. 이제는 모든 행동들이 네. 모든 프로세스가 다 디지털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그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으니까 네. 그걸 갖고 이게 시뮬레이션을 볼 수가 있겠네,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물류센터를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그 레이아웃을 이제 수시로 바꿀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물리적으로 레이아웃을 변경하기 전에 3D 시각화 기능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봄으로써 최적의 동선을 찾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번에 낭비 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물류센터에서 한 번도 일을 안 해봐가지고요. 네네. 그 물류센터에서 그 최적의 동선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정말 업무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나요? 네. 제가 그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면 그 고객의 주문에 대해서 이제 해당하는 제품을 그 피킹하는 작업, 선택하는 작업을 이제 피킹이라고 하는데요. 그 물류센터 전체 업무의 피킹 작업이 한 55%고요. 그리고 피킹 작업 중에서도 실제로 작업자가 피킹을 하는 작업보다 피킹을 하려고 이동하는 그 트래블 시간이 77%입니다. 야. 네, 그래서 상당히 그 많은 그 피킹 업무에 많은 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최적의 동선 그리고 그 데이터에 의한 제품들을 이제 최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트래블 타임을 줄임으로써 그런 피킹 그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정말 그 피킹 거기에 77%가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그것 때문에 쓰인다면. 네네. 네. 그래서 최적의 동선을 위해서 제품 재배치 기능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WMS는 효과적인 실행 통제를 위한 인력 관리와 정상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력 관리 모듈과 정산 그리고 송장 반응 기능은 WMS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LMS가 뭐예요? 레이버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작업자 관리?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작업자의 이제 생산성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그 화면 오른쪽에 이제 제가 약간 동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그 작업자 PDA 화면입니다. 그래서 작업자가 PDA를 통해서 작업을 완료를 하면요. 그 완료 값을 레이버 엔진에 그 보내주고요. 레이버 엔진은 그동안에 기록되어 있는 해당 작업의 표준 시간과 그리고 해당 작업의 작업자의 실제 시간을 그 수행률까지 계산해서 이제 작업자에게 다시 회신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작업자 스스로가 본인의 생산성을 관리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기능을 이제 그 물류센터에서 이제 근무를 해봤으니까 그 해본 입장에서 작업자는 이제 어떤 작업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어떤 작업자는 이제 좀 덜 열심히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열심히 일하는 작업자가 좀 불만을 가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작업자가 본인 생산성을 관리할 수 있으니까 뭐 1등부터 3등까지 상을 준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동기부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3PL 이제 기능, 이제 정상 기능을 이제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보통 이제
보통 이제 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그 상당수가 아직도 그 작업자의 인건비에 그 수수료 등을 더해가지고 이제 그 그 화주사와 정산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작업 기반, 시스템의 작업 기반이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한 대로 그리고 재고가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그 일수를 이제 계산을 해서 그냥 그 별도의 그 인원 산정이 필요 없이 그 작업을 한 기준으로 그대로 그 정산을 하면 됩니다. 네네. 따로 정산을 위한 자료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네네. 네. 그래서 좀 더 투명하게 정산을 할 수가 있겠다. 예. 그렇겠네요. 네, 그런 기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산은 자동으로 송장 발행까지 이어질 수 근데 있습니다. 저 3PL 있지 않습니까? 네. 물류 아웃소싱 하는 회사. 네, 저는 이제 글로벌 회사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궁금한 게 국내 회사도 네. 저는 3PL 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나요? 국내 회사도 많습니다. 보통 오, 그래요? 예, 맞습니다. 오. 그래서 그 보통 배송 업체들이 3PL 사업을 많이 같이 하고 있고요. 그렇겠네. 네, 진짜. 네, 네. 뭐 그러니까 물류 쿠팡이라든지 뭐 이렇게 물류가 있는 데들은 네, 네. 그 자기네만 할 게 아니라 네, 다른 회사의 어떤 그 뭐 해줄 수 있겠네요, 진짜. 맞습니다. 아. 예, 그래서 함께 그 같은 창고에 예. 그럴 때 진짜 그런 다른 걸 할 때 투명하게 이렇게 빌링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네. 데이터 센터도 네. 클라우드 서비스 하려면 빌링이 중요하듯이 네, 네. 얘도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네. 다 모든 행동이 다 디지털화 돼 버리니까 네, 네. 그러니까 빌링이 되게 좋겠네요.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 네. 네, 다음은 차세대 WMS는 컨트롤 타워를 통한 물류센터 운영 및 분석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표준 KPI를 통해 집중해야 하는 작업을 미리 파악하고 이런 그 파악을 통해서 그 전체 물류센터에서 미리 예를 들어서 초과 근무라든지 그리고 그 긴급 배송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는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끔 그래서 네네네. 결국에는 물류센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기능들은 그 저희 인포 WMS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핵심 기능들이자 이제 진보된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이런 기능들은 결국에는 그 ERP와 또는 오래된 WMS와 비교했을 때 화면 오른쪽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풀필먼트 비용 감소, 직원 생산성 증가, 작업 공간 요구사항 감소, 재고 턴오버 비율 향상, 운송비 절약, 그리고 재고 정확도 향상이라는 도입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네. 기존에 옛날 올던 WMS나 네네. 그냥 ERP에다가 ERP에서 기록만 하는 것은 네네. 어떻게 보면 엑셀에다 기록을 하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냥. 네, 그죠? 맞습니다. 그 실제 현장에서의 작업자들의 어떤 그런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디지털화 되는 게 아니니까. 네. 전자 브리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네네. 그런 것을 지금 이걸로 해가지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것들 시스템이랑 같이 연동을 해가지고 시스템이랑 협업을 하게 만들면 네. 항상 기록이 남고 그러면 당연히 뭐 이런 효과는 당연히 있겠죠. 네네. MS가 도입되면 확실히 효과가 나듯이 네네. 얘도 비슷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얘랑 나중에 이제 전사적인 ERP하고 이제 연동을 시키면 이 데이터하고 네. 굉장히 ERP가 또 인텔리전트하게 또 분석을 할 수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인포는 그 축적된 풍부한 산업별 경험 그리고 이런 베스트 프랙티스와 함께 WMS와 연계한 소셜 협업 및 문서 관리 기능 등이 가능한 마이크로 서비스 기술 플랫폼 위에 스마트 물류센터를 위한 자동화 연결 표준 그리고 이전에는 불가능했을 방대한 양의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기능까지 포함함으로써 완전히 통합된 공급망 실행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여기서 보면 오토메이션 에이전트 있지 않습니까? 아까 네, AI 가기 전에 일단 여기서 RPA 같은 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얘가 자동화 시키는 겁니까? 어떤 부분을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물류센터에서 이제 매일
레포트를 많이 뽑습니다. 전날에 했던 그런 뭐 자료들에 대한 그 레포트를 많이 뽑는데, 그런 반복되는 작업들을 RPA 기능들을 통해서 그 아침에 그 RPA가 그 돌아가게 하는 거죠. 네. 관리자가 되게 좋겠네요. 관리자 네. 입장에서는. 관리자 입장에서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네. 본인이 그런 관리자를 했잖아요. 그죠? 네, 저는 13년간. 했습니다. 그러면 관리자 입장에서 네. 저걸 지금 인포에 저 에이전트 보니까 네. 그렇다면 과거에 내가 저걸 썼다면 네. 얼마 생산성이 얼마나 높아졌을 것 같아요? 관리자의 네. 생산성은 네. 뭐 글쎄요, 한 50% 정도의 네. 네. 뭔가 훨씬 더 이렇게 창조적인 뭐 우리 네. 동선 어떻게 잘 할까 네, 네. 이런 거에 좀 신경 쓸 수 있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관리자들은 실제로 이제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네. 본인이 스스로가.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분석 기능을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AI는 지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보면 여기 인포 콜맨이라고 네. 저건 이제 옵션이겠죠. 네. WMS. 네. 맞습니다. 그러면 AI는 어떤 식으로 이제 AI를 이용하는 겁니까? AI는 이제 그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데이터셋을, 원하는 데이터셋을 AI에 이제 집어넣고, 그런 이제 여러 알고리즘 중에 이제 알고리즘을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RPA 기능으로 머신러닝을 이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하는 알고리즘에 이제 퍼블리시를 이제 하는 방식으로 이제 AI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저기 ERP나 네. 이커머스나 다른 리테일 포스 이런 쪽하고 이제 연동이 되는 것 같은데 네네. 연동이 될 때 인포 OS라고 되어 있는데 네. 저거는 뭐 해주는 거예요? 연동할 때 제가 하는 거는 연동할 때 그 아까 물류 서비스 업체 담당자분 사례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그 연동을 하게 되면은 그런 어떤 표준 그 연동 프로토콜? 모드, 예,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개발을 보통 많이 진행을 그렇죠, 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희는 그 인포 OS라는 이제 이 플랫폼인데요. 저게 예. 운영체제 아니죠? 오퍼레이팅 시스템. 네, 운영 서비스입니다. 오퍼레이팅 서비스의 오퍼레이팅 약자입니다. 서비스의 약자. 오케이. 그래서 저희는 그런 그 내 외부 시스템 간 데이터를 유연하게 연동할 수 있는 연결 표준을 가지고 있어서 그 별도의 개발 없이 네, 손쉽게 네, 네. 빠르고 손쉽게 그 연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차세대. 네, 사실 근데 뭐 이것이 아울러지지 않더라도 네네. 저는 그 인포 코리아 그 원래 그 인포의 그 WMS 그 자체 네네. 뭐냐면 이 사람들의 네, 그 물류센터의 근로자의 그 행동 양식 네, 하고 그것이 실시간으로 네. 시스템이랑 같이 네. 협업하면서 네, 같이 하는 그 자체가 네, 뭐 차세대 이거 없더라도 네. AI 없더라도 IP 없더라도 네. 이 자체가 차세대 WMS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그 접근 자체가 그 저희 WMS의 접근 자체가 이제 그런 좀 투명하다, 데이터가 좀 투명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굉장히 있- 중요한 네. 거죠. 네. 사실 뭐 데이터가 많으면 뭐합니까? 그 정확한 네. 것들이 있어야 되는 네. 거죠. 네네.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어차피 이제는 시스템이랑 잘 협업해서 잘 일해야 되는 시대인데 네네. 네.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을 위한 자동화 표준도 그 AA 그 오토메이션 에이전트라는 이제 그 자동화 표준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 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포 버스트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과 아까 말씀드린 인포 콜맨 AI 요 기능까지를 이제 이용을 해서 저희는 통합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심리스한 물류센터를 구축을 할 수 있다. 이제 저희는 자, 그렇게 그러면요. 말씀드립니다. 저희 이제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이거 괜찮은데? 이거 우리가 물류센터 괜찮다면 이것을 이제 한번 도입을 하려고 그러면요. 네. 도입한다 그러면요. 네네. 어떤 절차를 이제 밟게 되는 겁니까? 처음에 이제 계약했어. 네. 계약했어 그러면. 네네. 계약했어 인프라. 그러면 이제 어떤 단계를 거치는 겁니까? 처음에 네. 뭐 조사하고 뭐 어떻게 시스템을 세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것도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기업의 그 일단 그 산업별 그 카테고리를 먼저 결정하게 되고요. 그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그 가지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 규칙, 전략 등을 그
최종 이제 클렌징을 한다고 하는데, 예. 그래서 고객에 맞게 클렌징을 하고 그것을 이제 적용을 시키는. 예. 그래서 그 외에 이제 플러스 알파는 이제 고객의 이제 그 특수한 요청들이 또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저희 그 인포 WMS에서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지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분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해당 고객사의 그 직원분들께 이제 교육도 이제 저희가 시켜드리고요. 그러면 뭔가 컨설팅이 수반될 수밖에 없겠네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고객분들께서 이제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이제 전문적인 이제 그런 지식은 가지고 있으시지만, 이제 이런 시스템과 연결해서는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이제 잘 모르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인포 WMS를 이제 사용하고 계신 이제 모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독일계 물류 전문 회사 D사이고요. 사업 분야는 물류 거의 전 분야에 해당이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 배후지에 독자적인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계시고 비즈니스를 하고 계십니다. 사용 시스템으로는 전 세계 수백 개의 화주사에 인포 WMS를 배포해서 사용하고 계시고, 주요 도입 효과는 창고 생산성이 최대 100% 증가, 고객의 리드 타임이 40%까지 단축되었습니다. 특히 D사는 인포와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고, 2021년 4월 인포의 기술에 투자하기로 결정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D사와 인포의 그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이제 좀 높이 평가하는데, 보통 D사는 이제 그 글로벌하게 그 다양한 산업별로 이제 화주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저희 인포는 D사로부터 산업별 요청사항을 이제 수집할 수 있고요. 그런 요청사항 등을 WMS에 그 반영을 함으로써 WMS 시장에서 표준 프로세스를 만들고 리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IT 전문 회사들이 그 인포 WMS를 이제 평가하는 그 등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더라는 거는 리더 그룹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1등이라는 얘기예요? 리더 그룹에 속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트너, 뉴클레우스, 그리고 IDC와 같은 IT 전문 회사들이 인포 WMS를 리더와 엑스퍼트 그룹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계시고요. 특히 가트너의 경우에는 2019년부터 3년 연속 인포 WMS를 리더 그룹으로 이제 분류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인포처럼요. 네. 지금 그 옛날 그 기존 WMS가 아니라 이렇게 진짜 그 현장에 있는 물류센터의 근로자들의 행동 양식이 다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되면서 또 시스템이랑 같이 코어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WMS가 또 있나요? 아니, 인포가 유니크한 건가요, 지금 이렇게? 사실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뭐 상당히 다른 타 제품들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하는데요. 네. 그런 그 기술과 이제 기술을 제외하고 이제 그 프로세스적인 거는 좀 저는 인포 WMS가 좀 유니크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산업별 프로세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이제 그 산업별 베스트 프랙티스는 이제 다른 뭐 다른 회사도 이제 그런 쪽으로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실행 기반 그런 프로세스 접근은 좀 유니크하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질문이 엄청 많이 왔거든요. 이제 Q&A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 또 이제 인포코리아에서 답글 남겨주신 답글도 체크해 보시고요. 이제부터 최 부장님이 직접 답변 주시겠고요. 부장님, 여기 보시면서 좋은 질문 하신 분 5분 이름을 좀 적어 두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맨 끝에 이제 발표해 주셔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배주환님, 현장 제공에 대한 시스템은 없는지요? 제공? 현장 제공이 뭔가?
제공을 제가 네네네. 좀, 좀 더, 예. 네.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 하시니까 설문 좀 이렇게 확실하게 좀 더 궁금한 것도 있으면 요청하시면 설문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김명원님께서요. WMS에서 출고 예정 데이터와 산업 발생 기능으로 미배송 및 오배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오배송 같은 게 많이 일어나죠? 어떤가요? 네, 일반적으로. 오배송은 일반적으로 한 대략 전체 주문 건수의 한 대략 5% 정도 이제 발생을 하고요. 좀 그 잘 관리하고 있는 대기업들, 네? 이제 전문적인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KPI로 관리를 해서 99.9%로 아. 이제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뭐 보통 이제 미배송이나 오배송을 이제 최소화하려면 저는 이제 작업자의 그런 그 실명제 기능이라고 이제 보는데요. 작업자들한테 이제 개별적으로 그 모바일 장비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의 계정으로 접속이 돼 있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본인의 데이터가 기록이 남기 때문에 뭐 스스로 잘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거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시스템이 각 단계에 이제 예를 들어 피킹을 하는데 어떤 로케이션에 이제 어떤 제품을 이제 피킹을 하라고 이제 지시를 할 텐데 체크 디짓 같은 이제 그런 한번 그 걸러내주는 정말 시스템 입장에서는 이 작업자가 지시한 로케이션에 갔는지 안 갔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그 로케이션 옆에 체크 디짓을 붙여 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크 디짓을 시스템에 다시 그 반환해주면 그 시스템은 그 체크 디짓으로 이 작업자가 내가 지시한 로케이션으로 제대로 갔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제품은 이제 그렇게 해서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배주원님께서요. 요 제공이란 뜻이 네. 생산해서 만들어진 재고라고 합니다. 재고. 네. 재고. 그러니까 네. 재고 현장에 어떤 재고에 대한 시스템은 없는지 재고. 물류센터에서 재고라면 뭐가 있을까? 지금 그 말씀해주신 의도는 뭐 사실 WMS라고 해가지고 물류센터에서만 사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창고. 뭐, 예, 왜냐면 이제 아까 공장 그 MES 말씀해 주셨지만 공장에서 MES하고 이제 WMS하고 같이 사용하시는 곳이 또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공장에서 만들어진 그런 재고 관리도 가능하고요. 공장에서 바로 그 비즈니스 그 하는 대리점이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고객에게 또 그 직배송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도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리사관님께서요. 감독자가 다수의 근무자 동선을 각각 설정해 운영하는 시스템이라면 적용 범위가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아까 LMS로 실시간 제어도 가능한지. 작업자의 실시간 네. 제어. 작업자의 실시간 제어는 이제 가능한데 LMS로 이제 제어하지는 않고요. 네네네. WMS 기능에서 네네. 예, 그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오케이. 예. 네. 어쩌면 LMS는 어쩌면 약간 평가 시스템 같은 거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황승환님께서는 그 제조원장 실시간 사용되고 있는 WMS를 차세대 WMS로 재구축할 때 기존 시스템의 가동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네, 어차피 그 차세대 WMS를 그 새롭게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점만 넘어가는 시점만 잘 정하면 기존 시스템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김재용님, 제 생각에는 WMS의 경우 데이터 인풋의 실시간 입력이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요. 현업의 데이터 인풋에 차별화된 기능이 있는지요? 현업이라고 하면 그 물류센터 물류센터에서 현장. 일하는, 네, 현장. 네. 네. 저희가 작업 단위로 이제 관리를 하는데 그 작업 단위가 물류센터 아까도 이제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물류센터 액티비티들을 최대한 그 작업으로 그 상세하게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런 그 액티비티들을 다 데이터 인풋해서 그 입력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을 WMS가 가동되기 전에 컨설팅 하실 때 그런 이제 작업에 대한 분류하고 그런 것을 세분화시키는 작업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강현종님, 인포 WMS 도입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한두 가지. 글쎄요, 일단 마음이 중요할 것 같고, 임원의 그런. 아니, 그럼 그거 된다고, 네. 임원이 오케이가 났으면. 네. 그러면 결국 현장에 있는 그 작업자의 어떤 그 프로세스 분석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프로세스 분석도 중요하고요. 그 현장 작업자, 그러니까 보통 이제 프로젝트는 운영자들이 이제 보통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말씀해주신 프로세스 분석,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운영을 하고 있는 센터의 기능 외에 인포 WMS를 구축을 하면서 어떤 네. 기능까지 포함시킬 것인지, 어떻게 자동화까지 할 것인지도 미리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시면은 그 부분을 먼저 이제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진익님, 피킹에 대한 효율성과 물류센터 공간 활용과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품에 대한 보관 시 출고의 빈도에 따라 존과 로케이션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는지요? 네, 저희 그 인포 WMS는 슬로팅 기능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아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제품 재배치입니다. 그래서 피킹 동선을 아까 최적화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기능이 바로 이 기능인데, 이거를 이제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돌리면은 네. 이제 그 불필요한 이제 트래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그 데이터를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김홍준님, 자동차 부품과 같이 규격, 비규격 제품, 그리고 벌크 제품까지 취급하는 WMS를 구축했던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고, 구축 기간이 보통 얼마나 소요되는지요? 지금 저희 사례 중에 이제 그 오토모티브 쪽, 자동차 쪽에 이제 사례는 실제로 많습니다. 네, 많고요. 그래서 비규격이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액체 제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단위를 이제 저희가 또 그 단위마다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축 기간은 좀 이거는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라서 그거는 보통 한 얼마 잡으면 됩니까? 그냥 저희가 생산적으로. 그냥 러프하게 그냥 1년 정도는 1년 좀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ERP 그런 거랑 비슷하겠구나. 지금 현재 인포가요. 네. 글로벌하게 그럼 매출액이 얼마나 돼요? 1년에. 작년 기준으로 그 한화로 한 약 4조 정도 됩니다. 네. 그럼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지금 레퍼런스 엄청 많은 있겠네요 지금. 네, 맞습니다. 네. 방금민님, 물류 관련 산업에서 고객 주문 이후 풀필먼트 서비스도 비즈니스 네트워크에서 제공됩니까? 네, 포함됩니다. 풀필먼트. 네. 예. 네. 박희정님, 트래블 타임이 77%고 피킹 타임이 몇 프로 차지한다고 했나요? 55%라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피킹 타임이 55%인데 그 중에서 77%가 트래블 타임에서 소요된다는 겁니까? 네, 55% 중에 77%. 가 예. 피킹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네. 네. 그래요. 배은기님, 차세대 WMS는 기존의 RFID나 RTLS를 이용한 입출고 관리 구성이 변경되는지요? 포함해서 가능합니다. 네네. 네. 문중님, 모니터링 강화 기능을 보유한 WMS 기능을 통해서 피킹 동선 최적화를 위한 제품 재배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네. 제가 아까 슬로팅 기능을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슬로팅 기능이 있습니다. 슬로팅 기능이 뭐죠? 어떤 거?
제품 재배치, 그 피킹 동선 최적화 위해서 음. 그 제품 재배치 그 피킹면이라고 하는데 피킹면을 이제 그 자주 나가는 제품들, 네네. 자주 출고되는 제품들을 이렇게 그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넣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네. 김재웅님, 인포 사이트 라인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인지요? 사이트 라인은 이제 저희 그 다른, 그러니까 저희 인포 제품 맞는데 네. 그 뭐예요? 별도로 사이트 라인은 뭐예요? 사이트 라인도 이제 약간 공장에서 쓰시는데 그 WM 기능도 포함되어 있는 ERP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이여숙님, 물류 로봇과 연계해서 이동 보관의 자동화와 모니터링을 하거나 이러한 시도를 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고 사용자 관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어떤 것인지요? 말씀해주신 그 이동 보관 자동화라는 부분은 그 자동화 설비하고 좀 연동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이제 그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 이런 자동화 설비들마다 글로벌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말씀해주신 그런 뭐 무인화, 보관의 무인화 이런 기능들도 다 되고 WMS도 연동이 다 가능합니다. 네. 네. 지금 이게 인포의 WMS는 온프리미스 버전만 있나요? 아니면 클라우드도 있나요? 사스처럼? 둘 다 지원 가능합니다. 사스도 있어요? 예, 사스도 오. 있습니다. 네. 사스도 있으면 뭐 이렇게 중견기업, 중소기업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부담 없이 시작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국내는 이제 막 알리시는 거죠, 이제? 네, 국내는 네. 맞습니다. 이제 막. 근데 뭐 아까 전 세계 매출이 4조니까 네. 뭐 국내도 네. 이런 것이 굉장히 앞으로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식의 WMS 같은 것이 어차피 공정을 자동화시키고 디지털화 시키려면 필연적인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앞으로 많이 만들어지겠네요, 레퍼런스가. 공정도 네. 이제. 네. 황승아님, 제조업 분야에서 제품과 원재료를 무인화된 자동 창고로 관리하고자 할 때 인포 WMS는 어떤 구현이 가능할까요? 일단 그 제품과 원재료는 이제 그 제품의 타입으로 나눠가지고 그 제품 코드 이제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고, 이제 저 무인화된 자동 창고는 아까 말씀드린 자동화 설비하고 WMS하고 이제 저희가 연동하는 모듈은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네네. 네, 그 자동 시스템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정현님은 영림원과 더전 같은 국산 ERP하고 연동한 사례도 연동이 됐는지 일단 뭐 그런 걸 여쭤보신 것 같은데. 그 연동한 사례는 제가 좀 더 봐야 될 텐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연동에 대한 그런 표준들이 아까 이미 인포 OS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연동은 가능합니다. 네네. 박희정님, 자체 WMS 개발 유지보수 인력이 없는 회사에서 WMS를 활용한 SI 제품을 판매하려고 할 때 IT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쉽게 유지보수화할 수 있는 WMS 플랫폼이 있을까요? 질문이 좀 어려운데요. 네네네. WMS 플랫폼이라고 하면 지금 이런 거 박희정님은 뭔가 이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회사마다 약간 커스터마이징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건가? 지금 박희정님께서는 그 SI 쪽에 네. 종사하시는 분, 그런 거 같기도 IT 하고요. 쪽에 네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박희정님 회사가 네. 아까 3PL하는 네. 그런 회사에다 뭐 제안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네. 인포 WMS를 네. 그런 것이 뭐 그런 거. 네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이제 국내에도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하는 또 수행 파트너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 같이 충분히 지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도현님께서는요, 물류관리랑 WMS 고도화가 뒷받침이 안 돼가지고 현업 근무자에게는 애로사항이 참 많은데, 이 질문이 고도화 관련돼가지고 범용화된 솔루션이 아닌 해당 기업의 커스터마이징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요?
네. 네, 그다음에 현장에서도 업무 처리가 가능한 모바일 서비스 기능이 가능한지요. 그 제품 오더 접수부터 최종 출고 전 과정에서 오류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요. 네, 제가 좀 네. 일단 1번에 대한 답은 저희가 이제 기본 패키지 WMS지만 네. 커스터마이징으로도 이제 플러스 알파 기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바일 서비스라고 하면은 저희 인포 OS 플랫폼에 모바일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협업하고 문서 관리 기능들도 같이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중에 전 과정에서 오류를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훈님께서는 WMS 도입하면 인력이 감소되는 부분이 혹시 뭐 그런 게 있는지. 저는 사실 이제 고도화된 이런 차세대 WMS를 이제 도입했다고 해서 이제 물론 생산성이 좋아질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어차피 회사의 비즈니스가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제 추가 인원을 채용을 이제 안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김재웅님께서 현재 WMS로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뭐가 있을까요?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될 거 아닙니까? 이제 WMS 이런 도입이 되면, 인포 같은 WMS 도입이 되면. 그거 갖고 뭐를 할 수 있을까?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물류센터 이제 관리자들이 이제 계획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계획을 할 때 조금 더 정확한 계획을 하게 되면 그런 비용의 이제 낭비 이런 부분도 이제 절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여러분 또 개별 질문에 대해서는요, 또 개별 답변들이 있으니까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정지희님, 인포 WMS는 여러 시스템을 통합해서 복잡한 멀티 채널 주문 이행 프로세스도 지원하는지요? 지금 말씀해 주신 기능은 이제 옴니 채널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네. 박희정님, 큐브 스토리지 같은 상품과 협업해서 WMS를 꾸미려고 한다면 실시간 상품 트래킹 기능과 실시간 피킹, 오더의 경우 WMS에서 지시를 하는 건지요? 네, WMS에서 지시를 하고, 지금 상품 트래킹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제품이 이제 보통 이제 리콜도 있지 않습니까? 제품 산업마다. 그래서 그렇죠. 리콜 같은 것들에 대비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WMS는 상품 트래킹 기능을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인포 WMS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혁재님, 로케이션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되게 질문이 너무 광범위하게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인포 WMS가 이제 추천하는 이제 스탠다드한 그런 이제 로케이션 규칙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고객의 사례에 맞게끔 이제 컨설팅해서 고객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견호님, WMS는 SCM을 통해 수립된 스케줄과 연동되는 부분은 없는지요? 몇몇 기업들이 딜리버리 오더와 피킹을 연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창고 내에 재고 관리를 위한 창고 수불도 WMS 영역에 포함될까요? 일단 재고 수불은 기본적으로 이제 영역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스케줄 부분은 이제 SCP 쪽 범위인 것 같은데, 아까 저희가 화면에서도 보여드렸지만 그런 ERP라든지 이런 타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는 연동 표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로 연동이 가능합니다. 이영규님, 이마트 물류센터 홍보 영상을 보면 장난 아니던데 인포 WMS로 이렇게 관리가 되면 그런 식으로 되는 건지요? 일단 제가 이마트 물류센터 홍보 영상을 네네네. 제가 확인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상당히 고도화된 그런 자동화 설비와 함께 연동된 그런 물류센터 구축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소재민님, 건설 자재, 예를 들어 콘크리트 월, 컬럼 등과 같이 사이즈가 큰 자재들을 스탁 야드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적시에 납품되어야 하는 제품의 위치를 찾고 출하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인포 WMS를 도입해서 관리했을 때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사실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 특별히 그 까다로운 부분은 아니고 인포 WMS 관련해가지고 장점은 저희가 그 야드 매니지먼트를 좀 라이트하게 인포 WMS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야드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별도로 있지만 그 시스템보다는 좀 덜하지만 기본 그 WMS 내에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명아님, 결국 최종 골은 물류센터 내에서 WMS와 로봇의 연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포에서도 로봇 연계 시장도 염두에 두면서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지 뭐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인포는 고맙겠습니다. 그 지금 로봇이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저희 로드맵에 네. 그 저런 로봇 부분을 이제 직접 이제 사업을 하지는 않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런 그 업체와 그 비즈니스 생태계를 이루고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연동은 이제 가능한 이제 그런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유일님, 창고 운영은 WMS뿐만 아니라 OMS 및 TMS와도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는데요. 인포에서는 TMS 등 다른 시스템 솔루션도 제공하시는지요? 지금 TMS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그 국내의 제품은 따로 없지만 네. 그 글로벌하게 인포 넥서스라는 제품이 저희가 제품으로 가지고 있는데 글로벌적으로 제품이 그 트래킹되는 이제 그런 그 제품은 가지고 있는데 국내에 적용하려면 좀 커스터마이징이 좀 필요합니다. 네. 정진님은 타사 WMS와 비교해서 인포 WMS가 비용 측면이 어떤지 제가 오늘 저 궁금한데 이게 네. 굉장히 좋은 건데 네. 좋은데 비싼 거 아니에요? 네. 그 이제 저는 사실 이제 그 가격은 이제 사실 저는 네. 프리세일즈라서 네네. 예, 이제 저희 이제 영업 대표님이 이제 네. 그거는 이제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네. 저는 경쟁력은 있다고 이제 네. 판단을 하고요. 아까 또 사스 예. 서비스도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 박희정님, 작업자 대신에 뭔가 이거 AMR, AGV를 활용하는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요? 네, 예. 이게 뭐예요? AMR, AGV가? 그 자동 그 물류센터에서 네. 그 자동 로봇이라고 자동 네네네. 로봇이라고 물류 보시면 로봇? 되는데, 물류 예, 로봇? 예, 지게차를 네네네. 대신하기도 하고요. 아. 이제 그런 건데 뭐 가능합니다. 예, 네네네네. 자동화 설비니까요. 네. 네. 전영진님께서는요, 제가 근무하는 기관은 의료기관이고 많은 양의 검체들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기관 내외부로의 검체 배송과 함께 검체에 대한 검사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검체의 위치를 신속히 찾지 못해서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WMS 같은 것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네,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저희는 뭐 물류센터가 냉동 창고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창고 안에 온도를 또 따로 별도로 관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스템에서 에어리어로 이거를 또 구역을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충분히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관님, 국내 대기업들은 SAP ER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SAP ERP의 WMS 모듈과 큰 차별점 무엇일까요? 그 기업에서 SAP ERP의 통합 관점에서 WMS 모듈 대신에 인포의 WMS가 대체가 될 수 있는지요? 일단은 큰 차별점은 저희 사실 제가 SAP WMS를 써봤는데 네네네. 네. 저희 인포 WMS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실행 기반이기 네네. 때문에 오케이. 이제 그런 얘는 기록만 하는 거, 그건 기록만 하는 거고 어떻게 네. 보면 네네. 그것이 큰 차이가 있겠네요. 자, 오늘 Q&A 시간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사실 저는 이제 오늘 처음 개념인데 오늘 그래도 이렇게 1시간 듣고 나면서 이것이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앞으로 정말 창고라든지 물류센터도 이런 그 공장의 그 공장
혁신처럼 여기도 이런 식으로 데이터 혁신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좋은 질문 하시면 5분 이름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음. 먼저 강현종님하고요. 강현종님, 네. 그리고 안진익님, 안진익님, 김홍준님, 김홍준님, 문주웅님, 문주웅님, 김재웅님. 김재웅님. 네. 자, 김재웅, 문주웅, 그 다음에 김홍준, 김홍준, 안진익, 안진익, 강현종. 강현종. 예, 자, 이 5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로 본인 이름, 주소, 이름, 핸드폰,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설문 마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하여튼 분야가 사실 토크IT에서는요, 이게 분야가 뭐 IT 개발이건 어떤 다양한 것이 나오더라도, 무엇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몇백 명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오늘 같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질문하고 또 이렇게 토론하면 뭔가 그 제품의 우리가 본질은 확실히 우리가 캐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오늘 이렇게 어떠세요? 이제 지금 이렇게 1시간 후딱 갔는데. 네. 해보실 것 같아요. 해보시니까. 많이 어렵습니다. 만약에 네. 다음번에 나온다면 다음번에는 어떤 식으로 준비해서 나올 것 같아요? 이제 해보시니까. 네. 다음번에는 지금 뭐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실제로 이제 저희한테는 고객분이 되시겠죠. 고객의 네네. 관점에서 좀 더 듣고 싶어 하시는 얘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해볼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자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시청해볼게 한 말씀 맞추는 거 하죠. 네. 네. 저는 물류센터는 기업의 심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을 좀 더 두근두근하게 만드는 그런 그런 기능들이 인포 WMS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토크IT 다양한 웨비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미리미리 이렇게 사전 등록하시면 편하게 볼 수 있고요. 토크IT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토크IT 치시면 유튜브에서 나오니까요. 거기에 기존에 있던 것들 영상들 다 있고요. 또 기존에 1시간 웨비나 했던 것들을 또 10분 추가한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다양한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